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상하원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서 자신의 탄핵에 찬성한 하원의원 10명을 퇴출시키기 위해 공화당 경선에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하이오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 나선 맥스 밀러 전 백악관 보좌관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서 현 의원인 안소니 곤잘레스가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관심이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프로축구 선수였던 하원 재선 의원인 안소니 곤잘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하원 탄핵소추 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해병 예비역으로 올해 32살인 맥스 밀러는 2016년 대선 유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충성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내년 선거 캠페인에서 공화당이 무제한으로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 조성을 위한 슈퍼팩 모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부땡 선거에 대한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은 마리코파 카운티는 애리조나주 상원에 210만 개의 투표용지와 투표 장비를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내셔널 파일 보도에 따르면 티머시 토머슨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금요일 판결에서 상원 의원들에게 입법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2020년 선거에 210만 장의 투표용지와 투표 장비를 주 상원에 넘겨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머슨 판사는 상원은 선거를 감독할 광범위한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원 의원들도 선거 개혁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선거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리코파 고등법원의 판결은 부땡 선거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 연방대법원은 8개의 부땡 선거 소송을 아예 심리조차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부땡 선거 문제를 다시 법정에서 심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법원도 다 썩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카톨릭이 좌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미국 카톨릭의 비가노 대주교가 교회 내 글로벌리스트들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고문인 스티브 배넌과의 인터뷰에서 카톨릭 내에는 글로벌리스트의 이익을 위한 딥처치 세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딥처치는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과 결탁했다. 양측의 관계가 1990년대에 전직 미국 추기경이 미 행정부를 대표해서 중국에서 정치 사절단 임무를 수행하면서 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정부 내에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정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용어입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바티칸 교황청이 중국 공산당과 2018년 9월에 맺은 주교 임명 합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합의가 교황의 절대적인 보호가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교회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이자 중공과 손잡은 딥처치가 글로벌 딥스테이트와 함께 공모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재직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교황은 베이징의 독재자들과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역임했던 요셈 천누준 추기경은 바티칸 교황청이 중공과 체결한 주교 임명 합의가 중공의 통제하에 있는 천주교 애국회를 거부하고 바티칸의 충성을 맹세한 지하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지하교회를 말살할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바티칸은 주교 임명 합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중공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비가노 주교에 따르면 중공 독재 정권은 글로벌 딥스테이트와 동맹을 맺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딥스테이트가 추구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중공의 경제력 확장과 각국 시장 공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기존 사회 질서를 뒤엎고 새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포럼의 의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력을 내세운 사회 통제 영구화 혹은 글로벌 사회주의자들의 세계 통제 책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마오쩌둥식 폭정을 부활시키고 국가 종교를 세우려는 중공과 주요 종교를 없애고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글로벌리스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27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고 있는 시펙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과 빅테크 그리고 공화당 내 반대파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 트럼프는 앞으로 있을 연설에서 마가 운동을 공화당의 미래로 굳힐 것이라며 강력한 연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을 중단했다고 비판하고 헌터 바이든이 벌어들인 중국 기업의 돈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은 지금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빅테크가 보수적 뉴스를 중단시킨 것과 CNN 등 주류 언론들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는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며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구석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나가서 바빠야 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올랜도 시펙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보수혁명의 출정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미땡땡으로부터 13억 불 손배소를 당한 베개회사 마이필로우 대표 마이크 린델은 OAN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마이크 린델은 지금 신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델은 도미땡땡의 소송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증거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린델은 이번 소송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땡땡을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것입니다. 여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